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과 항상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오미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모습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한 전쟁은 끝을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굉장히 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었던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그에 뒤따르는 10중 8구 나타난다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발표된 FOMC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굉장히 좀 호키시한 느낌이 많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공포감에 휩싸일 만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나스닥은 5% 가까이 빠졌잖아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줍줍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미주님께서, 제 와이프가 안 된다, 리세션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현금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서 좀 자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와이프 말을 좀 잘 듣거든요. 저는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말씀, 그리고 와이프의 말씀,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의 그 말씀. 그래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서 오늘도 주식 사는 거 포기하고요. 현금의 비중을 리세션에 오는 그날까지 좀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자중하는 모습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미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있는 자금이 상승하는 걸로 만족하셔야죠. 그래도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혹시 모를 리세션에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여성분들의 말을 좀 잘 들으시길 바라면서 4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마이너스로 마감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막판에 힘을 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마감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S&P 500이 0.43%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25, 나스닥이 0.06% 막판에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러셀 2000만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0.35% 막판에 조금 미끄러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봐야겠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2.75% 올라갔는데요. 장 이후에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뉴스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스케일러가 2.61% 상승, KLA가 2.56% 플러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2.49%, 텔러덕이 1.61, 더 트레이드 데스크 1.23이고요. IONQ가 1.14%, 테슬라도 간만에 올랐습니다. 1.1% 플러스, ISRG가 1.09%, 인투이티가 0.98, 짐이 0.93, 비욘드밋이 0.87, 스노플레이크가 0.84% 정도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은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상승폭이 작았죠. 자, 반면 떨어진 종목들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소파이가 7%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소파에 관련된 뉴스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6%, 리오토가 4.1% 마이너스, 레모네이드가 3.97 마이너스, 시리미티드가 3.74%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쉬가 마이너스 3.6, 로빈후드가 3.5%, 펠로톤이 마이너스 3.41, 우버가 3.41%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버를 좀 살라 그랬는데 와이프 때문에 못 샀고요. 자, 에디타스가 3.39%, 그리고 크리스퍼가 3.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종목 반, 그리고 올라간 종목 반 정도가 있는 그런 하루였다. 균형이 맞는 하루였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인데요. 세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1.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0.62% 플러스고요. 애플도 0.1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는 마이너스 0.16, 구글이 0.52고요. 아마존이 0.61% 하강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죠. 0.82% 마이너스, 넷플릭스 1.16%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의 성적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오늘 준비된 기사를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알파벳이 등장을 합니다. 구글이죠. 자, 구글이요. 아마존 그리고 우버를 제치고 미국 지역에서 최초로 드론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의 윙이라는 비즈니스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사들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상업적으로 드론을 운영한 적은 없고요. 뭐 최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20만 건 넘는 그런 딜리버리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개시할 태세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존 그리고 우버가 윙을 위협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알파벳이 한 발자국 먼저 뛰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윙이라는 서비스는요. 제가 예전에 그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1년도 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윙이라는 서비스가 이런 비즈니스나라고 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짧은 영상 시청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서 윙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전해줄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 아빠가 지금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큰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윙을 통해서 오더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을 좀 닦아주다가 고삐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오더를 지금 윙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요. 자, 바로 오더를 받고 지금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보시면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케이크 같이 좀 가벼운 것들은 다 오더가 가능한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의약품도 딜리버리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사실 드론 딜리버리가 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처럼 굉장히 좀 지역이 넓은 나라에서는요, 지방 그 시골 지역 곳곳에 편의점이라든지 의료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갖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론 서비스가 의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굉장히 좀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알파벳이 제공하는 윙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rst commercial이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알파벳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게시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burban Town of Texas니까 텍사스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차츰 넓혀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윙과 지금 파트너가 된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월그린즈가 먼저 나오죠. 월그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블루벨 크리머리즈, 이지벳, 그리고 텍사스 헬스,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지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필수품을 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처음에는 개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윙이 제공하는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어떠한 추세로 발전을 할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시장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도 3%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기관과 굉장히 좀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3.2% 정도 포스트 마켓에서 장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시큐리티
플랫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클라우드 상에서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클라우드에 특화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받았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랜트는 이제 주는 거고 워즈 그랜트드니까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요, 프로비저널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의 그런 뜻이거든요. 승인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큐먼트 같은데 사인이 되고 정식으로 승인될 때까지 임의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냐면 임팩트 레벨 4라는 자격을 얻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4까지는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켜줄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플랫폼 이름이 팔콘 사이버 시큐리티거든요. 이 플랫폼을 드디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국방 산업 쪽에 관계가 있는 기업들, 커스터머라는 것은 이제 관련 그 고객사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객사들 아니면 국방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nclassified니까 뭐 기밀은 아닙니다.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컨트롤이 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레벨 4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레벨 5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레벨 5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요, 결국 이 내셔널 시큐리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들까지 취급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으로 레벨 4에 만족하지 않고요, 레벨 5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게 될런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장 아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제 하루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반면 또 하나의 투자 기업입니다. 핀테크 기업 소파이는요,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7%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소파이가 빠진 이유가 뭔가라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정말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7.2%나 목요일날 내려갔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컴퍼니, 즉 소파이가 자체적으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비뉴, 매출과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Before interest,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텍스라든지 감가상각 같은 것을 제외하기 전에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이 에비타 이익의 가이던스가 원래 주어져 있었잖아요. 이 가이던스를 갑자기 느닷없이 감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틀 전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소파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뉴스 하나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연장을 했다. 어떠한 것을 연장하냐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그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예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마감이 될 예정이었는데 5월에서 8월 말까지 지불 유예를 연장해 줬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소파이 같은 경우는 그들이 메인으로 삼고 있는 대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소파이가 자체적으로 그들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 관계 기관에서도 지금 리액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자금의 모라토리엄이 지불 유예거든요. 지불 유예가 연장되면서 몇몇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뭐 첫 번째로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도미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타겟 프라이스를 원래 18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13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파이의 주가가 8달러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8달러에서 13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데이빗 같은 경우는 원래 20달러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달러나 하향 조정해서 15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뭐 두 애널리스트 모두 소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지불 유예 연장권으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가 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텔라닥인데요. 텔라닥에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가도 마침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Virtual Healthcare Provider,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격 진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바로 텔라닥이잖아요. 텔라닥의 주식을 커버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니셜로 준 레이팅이 바이네이트, 그래서 매수 의견을 처음으로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기업 텔라닥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마켓의 리더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지금 텔라닥이 가장 선두주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구겐하임이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96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68.79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4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샌디 드레이퍼입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헬스케어에 대한 액세스는 이제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간다든지 이렇게 원격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액세스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헬스케어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계속해서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외과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기 굉장히 가벼운 증상들은요, 사실 원격 진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실 원격 진료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텔라닥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는 한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미래가 온다면 결국은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저하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해주는 구겐하임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굉장히 좀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샌디 드레이퍼에 따르면 그로스, 어디에서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레비뉴 퍼 커스터머, 한 명의 고객이 기여하는 그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멤버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더디다. 옛날에는 막 멤버십이 1년에 100%, 200%씩 올라가던 그런 기업이 바로 켈라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멤버의 수가, 그러니까 가입자의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텔라닥은 한 가지의 진료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텔라닥을 이용하다가 뭐 감기에 걸려서 다른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에 대한 진료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3개, 4개, 5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고령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텔라닥이 제공하고 있는 진료의 서비스의 숫자가 20개도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의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게 2-3개 정도 아니면 1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텔라닥에 만족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굉장히 좀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기여하는 레비뉴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멤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라닥은 25%에서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도요, 20%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만한 기업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블록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블록이라는 기업의 미래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또 블록과 그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가지의 스토리가 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캐시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르는 기업은 두 가지의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캐시앱이고요. 캐시앱은 원래 사용자 간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서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은행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은행 업무 대부분을 다 해줄 수 있는 슈퍼 앱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블록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죠. 그걸 우리가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스퀘어는 원래 굉장히 좀 작은 하나의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 하드웨어를 신용카드를 꽂고요. 소형 점주들이,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로 사실 결제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현금만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 블록이 제공하는 스퀘어라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으로 반짝하고 등장했던 게 바로 스퀘어입니다. 자, 이제는 이 스퀘어라는 기업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요. 블록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사는요, 스퀘어는 잠깐 잊고요. 우리가 캐시앱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결제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인 캐시앱이 있는데, 이 캐시앱이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사용자끼리 송금하는 서비스만 주는 그런 간단한 앱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한 확장성이 지금 발휘가 되면서 은행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 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뭐냐면요,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get paid 할 수 있다. 월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게끔 그렇게 자동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서비스의 이름은 paid in 비트코인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페이첵은 이제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이 페이첵의 일부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월급의 10%, 20%, 50%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그 중에 우리가 정해놓은 포션만큼 비트코인으로 바로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이러한 기능을 이번에 소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요, 사실 지난달에 소파이가 먼저 해냈습니다. 소파이가 3월 달에 어떤 뉴스를 발표를 했었냐면, 새로운 그 기능을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멤버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 인베스트를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다이렉트 디포짓이 뭐냐면, 저절로 이제 우리 구자에 들어오는 그 돈을 얘기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퀘어랑 비슷한 그 기능이겠죠. 퍼센티지로 적립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피가 없다. 따라서 아무런 비용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들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페이팔은 똑같은 기능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를 많이 쓰면 캐시백을 받잖아요. 이 캐시백을 크립토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2020년 8월부터 열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페이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벤모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핀테크 쪽은요, 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좀 경쟁이 너무 심한 추세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모든 혁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앞다투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블록, 소파이, 그리고 페이팔, 이들의 그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목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인 은행들하고도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핀테크끼리 싸우다가 너무 힘 빼는 것은 아닌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경제적 혜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핀테크 쪽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원래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요, 플랫폼이 독점을 하면서 하나의 경제적 혜자가 완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예, 그죠? 그리고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사실 그 플랫폼 자체가 경제적 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블록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소파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비자, 마스터카드까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결국 어떤 기업도 경제적 혜자를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가격 결정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에서 내가 비용이 올라갈 때 이 비용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올려가면서 비용의 증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사실 생산되는 대로 무조건 다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판매량이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죠. 따라서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면에서 투자 가치가 한 번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배터리 제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도 비용을 절감시켜서 다른 기업들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저가의 자동차를 내놓을 계획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저는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사를 보시면요,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한 6개월 동안 벌써 한 3-4번 정도 올리는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다. 모델 3 롱 레인지 같은 경우는 $1,500를 올렸고요. 모델 3 퍼포먼스는 $1,000를 이번에 미국에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미국 쪽에서 한정해서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와 있고요. 모델 3 롱 레인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54,490달러였는데 이번에 55,990달러로 상향이 됐고,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61,990달러가 가장 이제 기본 모델이었겠죠. 근데 62,990으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 변화가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지난달인가요? 그 모델 3를 독일에서 7,000유로나 가격을 올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젠틀맨의 이름이 바로 론 바런인데요. 론 바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런즈 캐피탈의 이 회장님이요,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테슬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한 그런 투자자거든요.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죠. 테슬라 주식을 몇 개나 갖고 있냐면요, 무려 600만 주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580만 주 정도를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60억 달러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테슬라에 몰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인터뷰에 따르면 4월 7일 영상이거든요. 4월 7일 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도 5배 정도 더 올라갈 거다. 10년에 5배 정도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에 테슬라를 팔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론 바론이라는 투자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10년 동안 5배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분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정말 행복한 계획 많이 세우셔서요,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으로 갖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변함없이 미존 방송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didn't realize you have 12.8% of your assets under management in Tesla at this point? Yeah, because it went up 20 times in Right. the past 2 or 3 years. If you might remember, when I was on initially, and I was describing the investment, I said I thought we would make 20 times our money in this investment. And what do you know? We invested $380 million, and between 2014 and 2016, the average price was then about $40 a share. And we've made about $1 billion, about 20 times so far. So we made about $6 billion so far. We sold about $1 billion worth of stock. Just because you didn't want it to be an even bigger position in the portfolio? Yes, well, what it was is that I was getting widely criticized for having such a large percentage of my assets in 2 of our mutual funds, Barron Partners Fund and Barron Focused Growth Fund, in one stock. And people said, how can you be so crazy? And so I wanted them to think I wasn't crazy. I know I'm crazy. but they didn't want, I want to be responsible to people, and I didn't want people to say, he's lost his mind. And even though I think for Tesla, this is the very beginning of what they're doing. I mean, they just reported numbers a couple of days ago, and they said that they did 310,000
cars in a quarter, in the 3-month period of time, 310,000. General Motors did 24. Not 24,000, 24. Sure. And You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for Tesla, meaning what? Yeah, so they did Where does it go from 310,000 here? cars in the quarter, and people said, well, they should have done 317,000 cars in the quarter. And but the plant in China was closed for 4 or 5 days, and there's supply chain problems in this period of time. And so everyone's focused on with this quarter for 310,000 cars. In 4 years, 3 years, they're going to be doing $1 million a quarter, not 310,000. A million cars a quarter. And if you go 10 years, they're going to be doing something like 5 million cars a quarter. So here you are doing 310,000 cars, and people saying a few thousand more, a few thousand less. I'm thinking about in 8 or 10 years, this is 20 million car company. You expect to still be an investor in 8 to 10 years? Yes. Are you selling any more shares? Periodically, if people say, if it gets crazy big relative to the size of the fund right now, then I would. I own 1 million quarter shares for our firm in the company. I have not sold a single share of that, and I don't expect to. Okay. In my lifetime. In your lifetime, you don't expect? In my lifetime. Okay. And the same thing with SpaceX. So I think we're going to make 3 or 4 or 5 times our money in the next 10 years in Tesla. And I think it's again from on top from of the here. 20 that you've made. And in the case of SpaceX, I think over the next 10 years, we're probably going to make 20 or 30 times our money. When do you think that company goes public? I think that it's unlikely that SpaceX is going to go public anytime soon. But this Starlink business that they have, I think that could go public in the next 3 years. And that's the business that is ultimately looking, that's this, I was describing to you about Ukraine. I think that's a business that could ultimately is addressing a potential, they call it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of $1 trillion, actually multiple trillions, communications. And so it's for the government, it's for commercial, it's for people who don't have internet. If you want to have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in the world, you have to have people educated. The way you get educated, you have to have the internet. If you don't have the internet, you can't accomplish that. So this is broadband satellite internet, and it's an unbelievable business. And the reason they can do it and other people can't is that they have no cost for launch. So I want to talk about this. And so when everyone else has launch costs of $100 million, $200 million, $300 million per rocket, and they use it one time and then it burns up. Our guy sends up his rockets, brings it back down, and uses them over and over again. So his cost is a tiny fraction of the cost of a rocket.